이제는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한 분씩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은 베팅 사이즈는 어떻게 측정을 하시나요? 저부터 대답을 좀 할까요? 네. 저는 좀 상당히 좀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한 편인데요. 네. 방금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실 사이즈 대비 손익비가 더 큰 종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약간 같은 취지에서 저도 여기 매매 실행을 하는데 네. 다소 저는 승률이 극단적으로 낮더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좀 짜면서 베팅 사이즈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예를 들자면 제가 승률이 3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네. 30%라면 7번의 손실이 발생할 테고 3번의 수익이 발생할 텐데 이 3번의 수익이 7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정도로 베팅 사이즈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좀 묘하기는 하네요. 그럼 한마디로 딸 때는 깨질 때보다 한 평균적으로도 한 2.5배는 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기회만 베팅하신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승진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펀드 내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용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략 내에서 포터들 전략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종목당 2% 내외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 전략의 비중과 위험 허용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포트폴리오 내 전략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위험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종목에 최대 2%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50개 종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전략별로 비중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비중이 또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터틀에서만 한 2% 정도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틀 전략을 쓸 때는 한 종목이 최대 2%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팅 사이즈를 결정을 하시는군요. 이제 베팅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더 중요한 게 이제 손절을 잘하는 거잖아요. 경험상 손절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연히 손절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위험 관리 기법이 없다면 이게 비자발적인 시장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거든요. 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 종목이 만약에 손절을 진행하지 않아서 물려 있다면 이 주가가 언제 추세를 형성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기회를 언제나 좀 빠르게 되찾기 위해서 손절을 무조건 감행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손절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 조정, 그리고 하나는 가격 조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 조정의 경우에는 우리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네. 할 때, 그러면은 박스라는 횡보 구간에서 박스라는 개념이 좀 생깁니다. 주가에 네. 박스가 생길 때 하단을 이탈하면 저는 지체 없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기간 조정에서의 제 손절 접근 방법이고요. 예. 그럼 가격 조정은 무엇이냐? 이게 조금 더 기간 조정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이고, 좀 더, 이 파악이 좀 빨리 되는 그 손절 방식인데요. 저는 손절을 진행할 때, 내가 이 가격을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손절을 해야 되구나.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 애초에 저는 손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오면 나는 무조건 손절할 것이다. 네. 이 가격이 오면 손절할 것이다. 이거를 지키는 게 바로 가격 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 이 가격을 훼손한다면, 지체 없이, 그때도 지체 없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가격은 보통 어떻게 측정을 하시나요?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군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딱 실었는데 거기서 절대값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다. 절대적인 수익이 내지는 손실이 이 정도 발생했다 하면은 그때 좀 지체 없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승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손절을 하시나요?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조정받았다가 반등할 때 낙폭과대주보다 추세를 유지한 종목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펀드 내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절매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고객들한테 안정적인 성과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손절매 전략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5이동평승이 2번 연속 하회했을 때 그때 손절하기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의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하회일 경우에는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재점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요. 훼손됐다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본 종목이라 하더라도 손절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짜 단기 투자의 종목 그리고 중장기 투자의 종목 거기 손절 라인이 다 조금씩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기 투자일 때는 5이 이동평선을 활용하고요.
중장기일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편입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두 분은 손실을 다 짧게 가져가니까 공통된 손절매 기준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손절매를 이제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쫙쫙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유식한 말로 피라미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드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두 분은 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물론 애드업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애드업을 할 때 그 일단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되고 1차 상승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조정에 있어서 애드업을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구조일 때 진행을 하느냐? 네. 그러면은 이 시작점, 그러니까 추세의 시작점과 1차 상승인 단기 고점의 중심값에서 일단 애드업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원짜리가 150원까지 갔다가 좀 이제 주춤한다 하면 125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피보나치 비율을 활용해서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0.618짜리 내지는 뭐 0.5짜리 이런 데를 좀 기다리는 편인데 네. 추세가 세서 0.618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해서라도 불타기 또 내지는 이제 피라미딩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진 않아서 그래요? 네, 제가 그 조만간에 사부님이랑 또 상무님 쫄라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저도 좀 배워볼 생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승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한 애드업 전략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금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초반 국면에서만 저는 애드업 전략을 활용합니다. 주가의 62이동평균선과 120이동평균선이 상회했을 때 이후 2달 이내 있을 때만 애드업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가 상승 동력이 확보되는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기 초반에만 애드업을 고려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쭉 갔다 하면 애드업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걸 대충 들어보면은 이제 두 분의 거래 방법은 사실 이길 수밖에 없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주모님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펀드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 터틀 기법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었다 하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냈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를 직면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정부들이 유동성을 미친 듯이 막 공급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주가 또한 폭발적으로 좀 상승 추세를 그때 이어 나갔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운용하던 저희 펀드에서 좀 크게 성과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물론, 그 코로나, 그 시기가 다시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코로나는 오면 안 되는데 주가는 오르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때 코로나 직전에 제가 사부님 강의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펀드를 운용하면서 예. 내가 배웠던 터틀 전략을 여기서 좀 활용을 해보자. 네. 이 마음가짐을 먹고 임하기 시작했죠, 매매에. 그때 일반적인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좀 선택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좀 매매를 그때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일반적이라면 자산의 적은 비중을 여러 개의 자산들을 편입을 할 텐데 저는 특정 자산의 시드의 절반을 태우게 됩니다. 50%. 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애드업을 해서 50%까지 채우면서 네. 그런 매매를 좀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진행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 선배님들 그리고 저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좀 대형 증권사 출신, 대형 운용사 출신 그 메이저 트레이더도 저에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조언도 해주시고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우려스러운 이런 좀 걱정을 하면서 좀 그 질타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이유가 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을 짜는 매니저는 없다. 네.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때가 딱 터틀 트레이딩 교육을 받고 이제 지나지 않은 그 시점이었거든요. 터틀뽕, 그죠. 네. 그래서 터틀에 의하면 이건 잘못된 매매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 나는 이 터틀 전략을 지켜나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저는 그대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걱정과 우려스러웠던 그런 질타들이 머지않아 이제 싹 사라지게 됐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냐면 이 주가가 제가 편입했던 주가가 처음에는 이제 상한가를 딱 쳤어요. 네. 그때 나이스. 아는 그 메이저 그 운용사 선배님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준모야 너 이거 100% 수익 났으면
반절은 나와라. 아니, 지금 다 나와서 좀 천천히 봐도 되지 않냐. 이제 코로나 또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걱정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좀 뚝심 있게 선배님 저는 이거 아직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그때부터 좀 모진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냐? 그리고 어떻게 선배가 얘기하는데 비팅으로도 안 됐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네이저 잘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저를 걱정해 주셔서, 저를 아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는데 저는 그때도 아니 이거는 잘못된 매매가 아니다. 이거 터틀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아직은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다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후에 그 저에 대한 질타와 이런 우려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싹 사라지게 됐는데요. 네. 주가 움직임이 이제 100% 이제 상승한 거죠. 상한가 이후에 100%를 상승하고 200%, 300%, 400%, 500%, 600%까지 찍게 됩니다. 이야. 오, 대박. 야. 근데 제가 600%에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원칙을 지켰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익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저희 사부님의 교육을 받고 그거를 실행한 거죠. 600%였지만 이게 물론 최고점일 수도 있었고 사실상 600%가 최고점인 건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나왔느냐? 540%로 떨어질 때, 수익이 540% 떨어질 때 트레일링 스탑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트레일링 스탑에서 진짜 그 최고점에서 한 10% 떨어졌을 때 팔고 나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야, 대박이다. 그래, 역시 이게 손절은 제가 알기로는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익을 길게 가져가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540%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직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좀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때 저에게 이제 저를 걱정해 주셨던 그 선배님한테 제가 이런 좀 성과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때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야, 너 그 600%에 나와야지 왜 540%에 나오냐. 터틀 트레이더는 고점 찍을 때 오늘이 고점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지나서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뭐 매수 후에 올라가면은 이 주식 어디까지 올라갈지 서로 모른다고 생각하죠, 저희는. 그렇죠. 사실 이게 600%까지 올라가서 540%에 판 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고점이 아니었는데 사실 얘가 3000%, 5000%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순진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터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아주 크게 내셨다든가 아니면 뭐 성공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터틀 트레이딩은 항상 언제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운용사에서는 기업을 43개월 섹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각각 섹터의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담당자들이 그 섹터 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뉴스, 수주 동향 등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지배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 기업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추세를 보고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투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보를 찾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추세가 발생하는 걸 보고 저기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서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내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나서야 그 뉴스가 또는 그 주가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시중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기본적 투자랑 기술적 투자를 적절하게 종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은 저한테 투자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됩니다. 시장의 추세를 인식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투자의 방법과 투자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분 다 현역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이런 전문가들만 수강할 수 있는 강좌인가요? 아닙니다.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풀은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부터 60대 은퇴자님들까지 오시거든요. 네. 직업적으로도 다양한 직군에서 수강하러 오세요. 다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전달력이 좋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부님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2번 들었는데 전달력 정말 끝내주시죠. 끝내주십니다. 네, 진짜 이게 저는 사실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전 솔직히 제 전달력이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사부님은 전달력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승진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들었죠.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자화자찬해. 그렇지. 네, 저기 주모님 보기에는 사부님 강좌 어떠셨어요? 사부님 강좌는 굉장히 필수적인 주식 강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듣기도 이해하기도 쉽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책 100여 권 이게 이 지식이 풍부해지는 거는 딱 그 정도선으로 이제 만족이 되는 거지 그게 정리되지 않고 활용을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리를 사부를 통해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인 거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좀 한 가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런 투자의 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든지 레이 달리오라든지 마크 빈이라든지 가치 투자와 내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테크니션 매매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원칙들 있잖아요. 그 마인드셋은 제가 동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사부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이 터틀 트레이딩은 저는 사부님만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탑티어의 탑 클래스의 트레이더들 내지는 투자가들의 성공적인 트레이딩 마인드셋을 바로 장착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나 미너빈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은 가치 투자가, 한 명은 매크로고, 한 명은 이제 기술적 투자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의 다 똑같고 마인드는 똑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물론 투자의 무기가 다를 뿐 그 원칙과 거래 전략은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내용이네요. 정승진님은 이제 TI 자산운용이 여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할러드 우르르 방문하면 어떻게 좀 커피 사주시나요? 그럼요. 오시면 맛있는 커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할러님들? 네. 네. 오늘은 사부님이랑 제자 2분이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거를 또 배웠고요. 나중에 어떻게 또 한번 나오실 수 있나요? 저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도요. 네, 이번 영상은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